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21세기에 아직도 며느리를 몸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시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어떻게 아직도 그런 시댁이 있느냐고요? 네, 그런 시댁이 존재하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댁 말이에요. 저희 시댁도 처음에는 아주 좋은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서 하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제가 그걸 도와주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회사가 제 도움으로 잘 되니 제 희생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나중에는 저를 자기들 종처럼 여겼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시댁을 아주 제대로 나락으로 보내버리며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으로 처음 지인의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서 결혼한 덕분인지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편이었고요. 더군다나 시댁도 좋아서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시댁 가서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시댁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절대로 못하게 하셨어요. 저도 귀한 집 딸인데 이런 거 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미 집에서 저희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가장 고마워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몸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시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제 산후조리를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 청소며 밥이며 빨래며 전부 도맡아 해주시기까지 했고요. 그러니 저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분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니 저도 그런 시어머니께 자주 연락을 드리며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나야 네 덕분에 잘 지내다 마다. 그런데 저번에 용돈을 보내고 이번에 아범통에서 또 무슨 돈을 보내고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 남편 상여금 받은 것도 있고 어머니랑 아버님 요즘 기운 없어 하신 것 같아서 그 돈으로 보약 지어 드시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은선이가 진짜로 자식보다도 낫다. 딸 하나 있는 건 일도 안 하고 매일 지 부모 돈이나 뜯어내고 살 생각만 하는데 네가 대신 우리한테 딸 노릇하고 있어.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만나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형님 일은 좀 더 나이 들면 차차 정신 차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나한테 너밖에 없어. 그래서 시댁은 항상 저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댁에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우리밀로 만드는 작은 제빵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밀로 만들어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이 시부모님 회사의 특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우는 그런 시부모님을 돕는다는 핑계로 시부모님 회사에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거의 놀고 먹으면서 돈만 뜯어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의 입장에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한참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어려워졌고 회사 매출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회사가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아유, 은서야, 이걸 어쩌면 좋으냐.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어렵게 생겼어. 우리 가족 전부 굶어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나 너무 두렵고 무섭다. 그리고 가영이 저것도 걱정이 돼. 지금 회사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지부모 고생하는 거 보는데도 나 몰라라고 일도 안 도와주고 매일 놀 생각만 한다. 어떻게 내가 있다지만 나중엔 혼자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네 조언대로 딱 일한 만큼만 시급으로 월급 주고 집에서도 내쫓아버렸다. 정신 차리지 않을 거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 네,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남편이랑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조금 더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럼요, 어머니.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의해 그동안 남편과 모았던 적금 하나를 깨서 시어머니께 드리게 되었어요. 일단 시부모님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니 직원들 월급 주면서 급한 불부터 끄시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부가 재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한계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제가 직접 시부모님 회사를 다니며 도와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 전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특색 있는 빵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돈도 꽤 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 후 제가 임신을 하면서 한동안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생각에 빵집을 정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고 엄마 손을 덜 타도 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제가 시댁을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했을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몇 달을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셨던 게 잊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만큼 저를 위해 희생하신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회사 일을 돕고 싶다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어떻게 회사 매출은 괜찮은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장사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몇 년 전에 공장 건물 새로 지은 게 잘못인 것 같아. 은행에 대출 받은 것도 있는데 이자 갚기도 빠듯하고 이러다가 정말 우리 전부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머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리면 어떠세요? 어? 네가 도와줘? 네, 저 예전에 빵집 운영해서 잘 나갔던 거 아시죠? 그때 매출도 꽤 괜찮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 살려서 도와드리면 어떻나 해서요. 나야 그러면 당연히 좋지만 너 괜찮겠니? 이쪽 일이 워낙 힘드니까 선뜻 좋다고는 못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은서야, 정말 고맙다. 내가 너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해볼게.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네, 어머니.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댁일 도와주기로 한 후부터 일단 저희 아이는 근처에 사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남편이 책임지고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죠. 잘못하면 당장 시댁이 망하며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그게 맞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면서 회사가 버텼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이 작게 빵가게를 하다가 회사로 키워서 그랬던 것인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냐면 제품의 단가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냥 빵을 팔고 들어온 돈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직원들 월급이랑 재료비를 충당하며 운영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하시는 격리 직원분도 곤란한 적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워하셨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품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빵을 팔던 습관처럼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직접 홍보를 해서 회사 제품을 알려야 하는데 무작정 사람들이 빵을 사주길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 회사가 장사가 안 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노하우를 살려 그때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원가 계산부터 빵 패키지 디자인이랑 포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홍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SNS며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홍보며 먹방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말고 유명한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제품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댁이 운영하는 제빵 회사는 우리 밀로 만든 빵이지만 주력 상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메뉴를 개발하는데 저는 열을 올렸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어떻게 하면 특별하고 고객님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만들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회사 매출도 조금씩 오르며 어머니도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적어도 그때 상황은 직원들 월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태까지는 올려놓았으니까요. 은서야, 정말 고맙다. 네가 정말 우리 은인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시아버지랑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회사 네가 물려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예?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당연히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회사 물려받아서 꾸려나가야죠. 그래도 요즘은 정신을 차렸는지 형님이 제법 일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회사 자리 잡을 때까지 잠시 도와드리는 것뿐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틀렸어. 앞으로도 제대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려. 괜히 가영이한테 회사 물려줬다가는 있던 회사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전부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나는 네가 이 회사 물려받아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사 나아지는 것도 전부 네 덕이고. 은서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회사 물려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님도 형님에 대해 조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형님이 정 못 믿겠으면 나중에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셔도 되고요. 그래, 알았다. 나도 일단 염두는 해두고 있으마. 그때 아마 제가 시댁을 도와줄 열정이었으면 다시 제 빵집을 열어 일하는 게 저에겐 더 이득이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고마워하셨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그 감사함에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시부모님이 하시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일을 배우겠다고 했던 신우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신우는 시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을 일이 아니면 뚜렷하게 먹고 살 방법도 없어 보였거든요. 신우가 정신만 차린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랑 시부모님이랑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이 그동안 조용했던 신우가 기어이 사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돈이 필요한지 격리 직원분을 협박해 회사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걸 저랑 몇몇 직원분들이 보게 되었고요. 신우는 정말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회사 사장 딸이야. 당신 회사 잘리고 싶어서 그래?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3박 4일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당장 내가 말한 100만 원 내놓으라고.
안 됩니다. 사모님이랑 사장님도 절대로 가영 씨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줄 수 없어요.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강제로라도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정말로 신우가 회사 돈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우에게 다가가 바로 말렸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멋대로 회사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고요? 올케는 신경 쓰지 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비행기 시간이라서 돈 받아서 빨리 가야 한다고. 형님, 진짜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번처럼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세요? 형님은 나이 드신 어머님이랑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안 보이냐고요.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부모님한테 돈 뜯어갈 생각 말고 이젠 제발 철 좀 들라고요. 이건 엄연한 공금 횡령의 도둑질이에요. 올케, 지금 어디서 훈수질이야? 솔직히 엄마랑 아빠 돈이 내 돈 아니야? 요즘 장사도 잘 되는데 몇 푼 가지고 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도둑 타령하는데?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뺏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게 도둑이죠. 도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하냐고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혼나보실래요? 이게 진짜? 그리고 순간 신우와 저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때 신우 머리에 땜통이 생기도록 있는 힘을 다해 머리채를 잡아주었어요. 정신 못 차린 신우를 제대로 혼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싸움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저와 신우가 싸운 사실을 알고 바로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회사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싸우기나 하고 그만두지 못하겠어? 엄마, 올케 좀 제발 혼내줘. 저게 글쎄 직원들 있는 앞에서 나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고. 내가 아무리 일반 사원이지만 사장 딸인데 이럴 수 있는 거야? 형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짓 하셨잖아요. 그리고 머리채도 형님이 먼저 잡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그러게 형님이 나쁜 짓만 안 했어도 이럴 일은 없었잖아요. 웃기지 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엄마, 올케 말 전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내가 도대체 언제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형님이 지금 공금횡령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주도 여행 간다면서 지금 100만 원 억지로 뺏어서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신우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가영이 너 지금 회사 돈으로 여행 가려고 했어? 아니, 그게 엄마. 내가 하도 일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친구들이랑 잠깐 다녀오려고 한 거야.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은 건 비교도 안 되게 신우의 등짝을 정말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미쳤지?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지금 가족들은 어떻게든 회사 살려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넌 회사 돈 훔쳐서 여행 갈 생각이나 하고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고? 넌 고생하는 네 올케 보면서 미안하지도 않아? 왜 그러고 사니? 너 진짜 안 되겠다. 아무래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만간 나랑 병원 가보자. 언제 사람 될 거야? 아파, 엄마.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하는데? 그깟 100만 원 안 가지고 가면 되잖아. 치사하다, 치사해. 아이고, 이 화상, 이 미친 거사.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혼난 것은 신우였습니다. 다른 시부모님 같으면 신우의 머리채를 잡은 저를 혼낼 수도 있었겠지만 신우가 잘못한 것을 안 시부모님은 제가 아닌 신우를 정말 엄하게 혼내셨어요. 그래서 신우는 돈도 챙기지 못하고 공장에서 쫓겨나듯 나가야 했고요. 정신 차릴 때까지 회사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시부모님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한테 크게 혼나서인지 신우는 그날 이후 말썽을 피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3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 회사 일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회사가 빛을 내며 대박을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든 시그니처 메뉴가 고객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젠 회사도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주 좋아했고요. 하지만 언제나 인생의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위기란 게 찾아왔으니까요. 아니, 피눈물 나는 처절한 배신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회사가 잘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시부모님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것이죠. 지난 시절 순수하고 인자했던 시부모님은 사라지고 성공의 맛을 보더니 돈을 물수도 쓰기 바빴던 겁니다. 원래 회사가 잘 돼도 유지가 중요한 거라 더욱 정성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두 분은 이젠 회사 관리는 뒷전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들의 일까지 저한테 맡기고 자꾸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있었느냐면 어느 날인가 시부모님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신우이랑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답은 제대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죠.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출근을 하지 않으셔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너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내가 깜빡했다. 우리 오늘 네 신우랑 가족여행으로 해외 간다. 아마 일주일 정도는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네? 해외로 가족여행이요? 어머니,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얘는 뭘 걱정하니? 네가 있잖니. 네가 알아서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야 네가 하는 거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여행 다녀올 동안 회사 일은 전부 너에게 맡기마. 일단 잘하고 있어.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회사인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얘는 가족끼리 뭘 그런 섭섭한 말을 하니? 가족이라면 서로 필요할 때 돕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너무 정없이 굴면 못 쓴다. 대신 내가 돌아올 때 네 선물 사가지고 갈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러면 여행 다녀와서 보자. 은서야, 너만 믿는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다시 통화하기 위해 계속해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대로 자리 잡아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돈 좀 벌린다고 본인 회사를 저한테 맡기고 마음대로 여행을 떠나버린 시부모님이나 형님이나 어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조금의 성공을 맛보고 돌변한 시부모님의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회사도 이제 알아서 잘 굴러가니 회사 일에서 손 떼고 관두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작 책임을 느껴야 하는 시부모님이 열심히 안 하는데 제가 바보처럼 도와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후 시부모님과 신우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만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 회사 건물 구석 복도에서 신우와 이야기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올케가 우리 해외여행 다녀오고 나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라도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달래주긴 뭘 달래줘. 쥐가 기분 나빠하면 어쩔 건데. 그러다가 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게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그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지.
걱정하지 마. 엄마에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이라니? 어떤 방법? 저거한테 좋은 감투 하나 씌워주면 된다. 뭐 상무나 전무 같은 좋아 보이는 한 자리 주고 일하라고 하면 저거 순진해서 좋아라 일할걸? 내가 저걸 지금까지 어떻게 구슬려서 부려먹었는데. 그리고 원래 며느리는 집안의 몸종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 편하게 부려먹고 그래. 뭐? 몸종?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공짜로 밥 얻어먹으면서 살았으면 그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해야지. 안 그래? 하긴 엄마 말이 맞긴 맞다. 그러면 내가 올케를 우리 회사 몸종으로 잘 부려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회사 너한테 물려준다고 네 올케랑 가족들 보는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라. 예전이야 회사 어려울 때 망하든 말든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한테 회사 가져도 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안 되지.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를 왜 남한테 주니? 내 새끼한테 줘야지. 엄마가 우리 딸한테 전부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처럼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면 돼. 어차피 일은 네 올케가 다 할 테니까. 엄마,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 그때 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망해가던 시댁회사를 잘되게 해줬더니 돌아온 것은 크나큰 배신이었으니까요. 몸이 떨리고 숨이 턱 막히는 게 억울함과 분노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껏 힘들게 회사를 살려놨더니 좀 더 회사를 제대로 키워볼 생각은 안 하고 저를 이용해 자신들이 편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정말로 노예처럼 부리며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면서요. 어차피 시댁회사를 바란 적도 없지만 저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이 아닌 자기들 몸종 보듯이 하면서 이용했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고생한 걸 지켜본 남편만큼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당신은 별일 아닌 것 같고 왜 흥분하고 그래? 사실 내가 부모님이랑 누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당신은 빵도 잘 만들고 힘든 거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당신 몸종 부리듯 시키라고 그랬던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오버할 일이야? 뭐라고? 오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지금 네가 직접 네 마누라를 몸종처럼 부리라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다는 거야? 너는 네 마누라 고생하면서 힘든 건 전혀 안 보이지? 이 세상에 일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는 너는 우리 가족들 고생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뭐? 그러면 지금 니들 가족 고생하면 불쌍하니까 나 혼자 고생하라는 그 이야기냐? 야, 이 그지 같은 자식아! 내가 너 같은 걸 믿고 결혼을 했다. 너 같은 놈을 믿고 내 인생을 걸었어.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들어 그날 정말 먼지나도록 남편의 등짝을 마구 때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까지 시댁편을 들고 나설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동안 고생하며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억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라면 시댁회사 일을 관두고 시댁과 연을 끊고 남편과 살 생각이었지만 남편도 시댁과 똑같이 저를 이용할 생각뿐이라면 당연히 답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정작 자신과 평생 살아줄 사람인 저에게 함부로 하는 남자와 더는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댁회사를 초토화시킬 계획이었죠. 저에겐 그럴 만한 충분한 무기가 있었거든요. 회사의 주력 상품은 제가 개발한 제품으로 회사가 아닌 제 이름으로 얼마 전 특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품을 특허받는 게 까다롭고 힘들어서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빵을 만들자마자 미리 특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겨우 그 특허가 나온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그 특허 낸 상품을 제 허락하에 시부모님 회사에서 특허 사용료에 대한 아무런 비용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특허를 왜 회사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내게 되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특허 상품인데 제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빵이니 애정이 가서 그러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시부모님도 특허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빵을 특허낸 일이 저에게 이런 큰 무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놈과 이혼하며 제 이름으로 특허를 낸 빵 자체를 시댁 회사에서 판매를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신우는 시어머니 말에 정말로 저를 몸종 부리듯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남편과 이혼을 몰래 준비하며 시부모님에게 복수하면서 일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바쁘게 보내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우 전화가 귀찮기도 하고 받고 싶지 않아 무시했더니 계속 전화를 걸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 성격상 제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예 저를 찾으러 올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난데 지금 올케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회사 주차장으로 좀 나와봐. 회사 주차장이요? 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거면 전화로 하시겠어요? 손윗 사람이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당장 오지 못하겠어? 만약 오지 않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신우의 무서움을 직접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와. 저는 그때 신우가 말한 회사 주차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신우의 말을 따라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신우가 저에게 헛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향했던 거예요. 어차피 남편놈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 2판 4판으로 대차게 혼내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를 주차장으로 부른 신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저에게 해댔습니다. 내가 차를 세차한 지 오래돼서 그러는데 내 차 좀 세차해놔. 이따가 깨끗하게 잘 닦았는지 내가 확인할 테니까 아주 윤이 나도록 깨끗하게 닦아놔야 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신우의 말에 아주 실컷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은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였어요. 가뜩이나 시댁 식구와 남편의 배신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우에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바로 한마디 했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내가 왜 네 차를 청소하냐? 그러려면 너가 해라.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지금 네 신우한테 너라고 한 거야? 그래, 너라고 했다. 나이만 처먹었지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애처럼 굴면서 이런 헛짓거리나 하는데 내가 너 같은 걸 굳이 어른 취급을 해줘야 하니?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서 막말이야? 그래봤자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몸종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큰 소리냐고. 누가 그래? 내가 몸종이라고? 그러는 너야말로 일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 빌붙어서 매일 놀고 먹기만 하는 이 기생충아. 기생충? 그래, 이 기생충! 그러자 신우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 또한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머리채를 잡아주었죠. 이번에는 말리는 사람도 없겠다 아주 끝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누가 이겼냐고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그동안 빵을 만들며 만들어진 팔뚝 힘으로 제대로 혼을 내주었어요. 나중에는 힘에 부치는지 신우가 먼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어 싸움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까불려면 사람 가려가면서 까불어. 앞으로 어디 그 주둥이로 몸종이라는 소리 다시 한번 하기만 해봐.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제발 사람이 먼저 되라. 그리고 그때 어디 두고 보자 싶었어요. 회사 살려준 사람이 누군데. 회사가 잘 되자 무시하는 태도에 정말로 끝장을 내자 싶었죠. 그리고 복수의 날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중대 발표를 할 게 있다면서 가족들을 전부 모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중대 발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보나마나 제 앞에서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놈과 이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릴 예정이었죠. 저를 이용하려는 시댁 식구와 나몰라라 하는 남편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마침내 제빵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가족들 전부를 보자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할 일이 있어서다. 우리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회사를 가영이한테 주기로 했다. 그럼 어차피 가영이가 계속 우리 회사 일을 했고 그러면 물려받을 사람은 가영이밖에 더 있겠냐? 아주 현명한 선택이지. 와, 정말 잘됐다. 누나 정말 축하해. 축하는 무슨, 당연히 내 회사가 되어야 할 거였는데. 혹시 올케 그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나한테 회사 주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역시 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신우의 이야기를 엿들은 내용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동안 저를 실컷 이용해 먹고 회사가 잘 되자 싸가지 신우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젠 그 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남이 될 사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든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해줬어요. 반대는요, 아주 잘 됐네요. 형님 축하드려요. 올케가 웬일로 반대를 안 하고 내 일에 찬성을 해주는 거야? 물론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 회사 도와줬어도 제 3자였잖아? 그러면 은서 네가 계속 우리 도와주는 거다? 이제는 네 시아버지랑 나랑 나이도 있고 그만 은퇴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서 너한테 우리 회사 일 전부를 맡기려고 한다. 은서 너한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회사를 잘 운영해보거라. 그렇다고 너무 고마워하지는 말고.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나는 회사 돈 들어오면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올케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해.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무 방해 안 하고 올케 하는 일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올케, 내 밑에서 열심히 해줄 거지? 올케도 그 말 들으니까 당연히 너무 좋지. 진짜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웃기지도 않아서. 은서,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지금 우리한테 지랄이라고 했냐? 네, 어머니. 그런데요? 그리고 저보고 회사 일을 전부 맡아서 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는데요? 지금 분명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회사 형님한테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님이 회사를 운영해야지 제가 왜 운영해요? 제가 왜 아무 대가도 없이 형님 회사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희생을 해야 하냐고요. 회사도 잘 되고 있겠다. 저도 이제는 다시 제 인생 집중하고 싶으니까 저야말로 회사에서 물러날게요. 그러니까 형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회사 잘 운영해 보세요. 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물러난다니. 그러면 지금 회사를 관두겠다는 이야기냐? 예. 아무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저한테 월급을 주셨다고는 했지만 사실 제가 한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니었나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니까 양보하고 돈도 더 받지 않고 일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 위기도 넘겼고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희생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그렇게는 절대 안 돼. 올케는 관두지 말고 계속해서 내 회사에서 일해야 해. 나 대신 돈 벌어야 한다고. 아니요. 제가 왜 형님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따위한테 인생이 뭐가 있어?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고 그러면 며느리는 몸종으로 시댁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거라고. 네가 일을 관두면 우리 보고 은퇴해야 하는데 돈은 누가 벌라는 거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다. 나도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제가 회사를 관두겠다는 말에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며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결국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온다면 좋다. 너 우리 가영이가 물려받은 회사에서 정리를 못하겠다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갈라서라. 나도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밥만 축내는 그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야말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겁낼 줄 알고요? 그 이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예. 어머니가 지금 제가 형님이 물려받을 회사에서 일하며 종처럼 일할 거 아니면 남편이랑 이혼하라는 소리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남편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나랑 이혼이라니. 그냥 누나 회사 일 도와주면서 나랑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미쳤냐? 내가 너한테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시어머니한테 나를 몸종 부리듯 시키라고 했다고? 너라면 지 마누라 시댁 식구한테 몸종처럼 부려먹고 살라고 하는 놈이랑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랑은 영원히 빠이빠이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소리에 난리가 난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며 신우까지 아주 난리가 났죠. 안 돼! 은서야, 절대 안 된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회사까지 관두면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너 없으면 우리 회사 쫄딱 망한다고. 그거야 앞으로 아줌마 사정이죠. 그러게 제가 회사 일 도와줄 때 형님한테 시켜도 일도 좀 배우게 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돈 쓸 생각 말고 좀 더 열심히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요. 은서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한다는 말만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옳게,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옳게 우습게 보지도 않고 정말 잘할게. 옳게가 하라는 것도 무조건 다 하고. 그래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거야 니들 사정이고. 어디 이 몸종은 영원히 사라져 줄 테니까 니들끼리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저는 신우가 물려받을 시부모님의 회사를 떠나기 전에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팔고 있는 제일 잘 나가는 빵, 제 이름으로 특허낸 빵인 거 잘 알고들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들 내 이름으로 특허낸 빵 앞으로 팔아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법적으로 물어서 전부 콩밥 먹게 만들 테니까. 어디 한번 내가 개발한 특허빵 없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것들아, 이거나 먹어라. 마지막으로 저는 포대에 든 밀가루를 시댁 식구와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기침을 해대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랑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괜히 며느리 몸종처럼 부려먹으려다가 이젠 내 인생이랑 회사까지 쫄딱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어.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그러면 우리 다시 가난해지는 거야? 진짜로 회사 망하는 거냐고. 안 돼, 여보,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저는 그렇게 며느리는 시댁 몸종이라며 상처를 주었던 시댁 식구와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며 아주 제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란 작자와 이혼을 했어요. 물론 저희 남편과 함께 그동안 저를 부려먹으며 이용한 시부모님과 신우에게까지 전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 놈과 살면서 모았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하며 아이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부모님 회사가 많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특허낸 빵을 팔지 못하게 되니 제대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다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하고 만 것이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결국 본인들이 그 벌을 배로 받게 된 것 같았어요. 그 후 저는 결혼 전 모았던 돈과 은행의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특허를 냈던 그 빵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다시 홍보하고 회사가 자리를 잡기까지 힘들긴 했지만 금세 입소문이 다시 나면서 현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이와도 잘 살고 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의 지지가 저에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아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예정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감사함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지와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큰 형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